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17장 전환과 애니메이션.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환. 뭔가 바뀐다는 소리고요. 무슨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는 소리겠죠. 예. 파워포인트에는 보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은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적용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한 슬라이드 안에서 거기에 포함된 텍스트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설정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다 품격이 달라지고요. 또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보다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기능을 설정하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워낙 기능도 많고요. 그 설정할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거든요. 본인이 설정하고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눈으로 보겠지만 꼭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서 한 단계 한 단계 설정해가지고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슬라이드 안에서 각 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게 크게 봐서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에 대한 걸 한쪽에 몰아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4개는 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 또 연속적인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 또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 있죠. 어떤 사용자의 액션이 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내가 충분한 설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실습을 곁들여서 직접 하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이 기능은 잘 배워두면 진짜 훌륭한 파워포인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새겨보고 새겨서 연습하고 꼭 나중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올 때 보면 그냥 단순히 화면이 넘어가는 건 아니었죠. 마치 뭐 박스 같은 게 돌듯이 회전하듯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변환하면서 전환 기능 중에 회전이란 기능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보듯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뀔 때 그 페이지가 넘어갈 때 적용된 기술을 적용된 효과를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보여준 건 회전되면서 들어갔다 해서 전환 기능 중에 회전이라는 효과를 준 겁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크게 봐서 전환과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효과를 구분을 합니다. 전환은 화면 전환은 현재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동적 효과입니다. 청중이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 화면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효과음만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너무 따다다닥 또는 뽕, 짱 뭐 이런 효과음들도 같이 삽입해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전환은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나타나는 동적 효과라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텐데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학습했던 텍스트라든지 도형, 그림, 표, 차트 등 이런 자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으로 그 개체들이 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글씨가 나올 때 쫙 날라온다든지 도형이 컸다 작았다 한다든지 그림이 뭐 점점 밝아진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체들의 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들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이동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트가 나눠졌죠. 나타나는 거, 사라지는 거, 그리고 강조하는 거, 이동하는 거.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의 하나죠. 처음에 뜨는 거, 뜬 다음에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혹시라도 관심을 잃을까봐 조금 위치를 변동하는 거, 또 그리고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 이런 걸 통해 갖고 효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으로 표현한 기능은 파워포인트 전문가로 도약하는 뭐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책에 설명하고 있네요. 진짜 좋은 기능입니다. 나도 뭐 매번 파워포인트로 강의자를 만들긴 하는데 뭐 이 애니메이션의 전환 효과라는 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효과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내용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효과를 주는 거다 보니까 보다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해야 되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료 만들면 빨리 제출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효과 준다고 있으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효과 전환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충분히 학습을 해놓고 딱 상황에 맞도록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전환은 슬라이드가 바뀔 때 애니메이션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의 효과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 줍시다. 예, 요번에는 아까랑 틀리게 약간 접힌 듯이 지나갔죠. 예, 전환 효과를 준 건데 이건 상자라는 전환 효과입니다. 뭐 이름도 좀 개성이 뭐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상자 속에서 그 면이 바뀐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화면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리본에서 전환이란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전환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미리 보기 기능, 그 다음에 여기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골라만 주면 되는 거죠. 특정한 슬라이드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내가 요 해당 효과를 딱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슬라이드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무슨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이 전환 메뉴에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마다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안에서 여러 개를 줄 수 있다 보니까 화면 우측편에 별도의 창이 제시가 돼 갖고 여기에 타임 라인을 타임 그 표를 제시하면서 쭉 효과 목록이 나오는데 이 전환은 슬라이드 하나에 하나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목록이 나오지 않고 이 전환 메뉴에 들어와서 설정된 값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추가로 옵션이라든지 시간, 소리, 또 동작에 대한 이런 옵션들이 추가로 있거든요. 이 옵션은 효과가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효과가 적용된 방향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소리는 여기서 소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 버튼을 눌러서 소리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슬라이드가 바뀔 때 그 효과음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라고 나온 거는 이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동안 머무를 건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넘어가는 거는 이 슬라이드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건지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하게 넘어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모두 적용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닦아내기 선택하고 모두 적용을 딱 클릭한 순간에는 모든 슬라이드 페이지에 다 이 기능이 적용이 돼 버립니다. 예,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각각 다른 효과를 주고자 한다면 모두 적용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빨리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동적인 효과를 가미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화면 전환을 선택한 이후에 모두 적용을 눌러버리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가 다 적용이 돼서 동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적용된 슬라이드의 화면장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하면 왼쪽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버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보기는 선택된 슬라이드에 적용된 전환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말이 빠른가? 뭐 그런 거 아니죠? 마지막 강의 같은데 오늘이 슬라이드 화면 전환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현재 슬라이드 전환할 때 적용된 효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더 많은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꼭 눌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효과 옵션은 선택한 전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적인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별도 툴바로 뽑아 놓은 겁니다. 소리는 슬라이드가 전환될 때 발생하는 효과음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제공된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듣고서 판단하면 됩니다. 기간은 전환되는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요거 화면이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천천히 넘어갈 건지, 즉 여기 1이라면 1초입니다. 10이라면 10초 동안 화면이 천천히 넘어간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발표되는 시간이 긴데 자료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이런 슬라이더 전환 효과의 시간을 적당히 조정해 가지고 발표 시간을 여기서 잡아먹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발표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천천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씨 뭐 때문에 저렇게 늦게 넘어가지? 뭘 보여주려고 저러는 거지? 이런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효과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 적용 기능을 누르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의 전환 효과가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조심해서 써야겠죠. 다른 페이지에 다른 기능을 적용해 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누르게 되면 설정된 값이 다 지워져 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화면 전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슬라이드 넘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 건지, 마우스를 클릭할 때 넘어갈 건지, 아니면 시간을 설정해서 화면 전환을 할 건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떠드는 설명이 몇 분이 나올지 나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뭐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고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설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정밀하게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10분입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을 때는 아예 마우스 클릭을 쓰지 않고요. 요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그렇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나 혼자 오래 떠들어봤자 잘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설정하는 것도 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다가 화면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설명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제하지 못하는 걸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자제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중간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는 슬라이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슬라이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잘 활용해서 자기가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시간 설정했으니까 질문이 나오면 지금 제한된 시간이 몇 분이기 때문에 그건 질문 시간 해주기 바랍니다. 발표 다 듣고서 질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됐다면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런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안타깝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할 텐데. 화면 전환은 지금 봤듯이 리본 중에 전환이란 버튼을 누르고 제시되는 화면에서 어떤 효과를 줄 건지 선택한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이건 슬라이드 단위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미리 보려면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 대한 효과는 소리, 시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환되는 기준, 뭐 트리거란 표현도 씁니다. 저것도 딱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까 이런 걸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제공된다는 건 좋은 기능이니까요. 요거 보고 하나씩 다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나도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씩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아가는 거 봤죠? 이게 옛날 버전에는 없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전환해 보면 종이 접기란 기능이 있는데 내가 딱 버튼 누르면 종이학으로 딱 종이가 접혀지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려요. 아주 좋죠. 그 기능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이 기능이에요. 종이 접기 기능. 요거를 슬라이드에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봤던 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로 접힌 상태로 비행기 휘웅 날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효과를 은은한 효과, 화려한 효과, 동적 컨텐츠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똑같은 화면 전환 효과인데도 감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된 거 보면 대단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이 화려한 효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확 잡아당길 수 있거든요. 나쁜 점도 있죠. 내가 설명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끔 이런 거를 파워포인트 시간 이걸 배우는 시간이라 상관이 없는데 다른 수업할 때 이런 기능을 자꾸 적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고 그러면 애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은 못하고 효과에만 집중을 해요. 다음에 뭐가 나오나, 저 소리는 참 듣기 좋네, 나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식을 전달한다 이럴 때는 이 효과를 주는 게 결코 좋은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시청자의 주의를 잡아당기는 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기능은 내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효과는 앞에 페이지에 적용이 됩니다. 즉 앞에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를 들어올 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적용된 거는 이 페이지 다음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가 열리기 전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같진 않은데 하나만 설정할 때 보면 자꾸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페이지 나올 때 설정하고 싶어 했을 경우 이게 나는 여기서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는 예를 들어 이 그림에다 효과를 줬다고 그럼 이 그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던 페이지가 그 효과가 적용된 상태로 페이지가 바뀌고 이거는 깔끔하게 나와버려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앞 페이지에 적용되고 본 페이지를 넘어올 때 그 효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간 학 같은 경우는 본 페이지에 설정한 거거든요. 즉 이 그림에 학이 접히는 장면은 볼 수 없어요. 앞에 페이지에 효과는 앞 페이지에 적용돼서 그 동적 효과를 표현한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설정한 전환 효과는 이 페이지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이 페이지가 그렇게 쭈그러지거나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가 열릴 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보면 은은한 효과 같은 건 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좀 그런 효과고요. 화려한 효과는 좀 파격적으로 막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막 날아다니거나 이런 효과들입니다. 동적 효과는 화면이 아까 봤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봤던 게 뭐 회전, 아까 상자는 어디 갔지? 여기 종이 접기는 그런 거. 예, 이거는요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요거보다는 얘가 더 움직임이 더 큰 것들입니다. 얘들의 움직임이 얘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해봐야죠. 화면 전환 기능 설명하고 있고요. 화면 전환의 다양한 기능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한 거는 화면이 전환될 때는 내가 설정한 기능이 앞 페이지가 이 페이지를 넘어올 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적용돼서 다음 페이지 갈 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적용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화면 전환은 내가 열어놓은 페이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앞 페이지에 적용이 되고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열릴 때 그 효과를 나타낸다. 즉 그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이 페이지가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상한 효과 봤죠? 이건 전환 기능 중에 부서지기라는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마치 유리창이 깨져서 없어지듯이 여기 있네요. 부서지기 기능을 한번 적용합니다. 구겨지기 기능도 한번 해보면 좋고요. 뭐 많습니다. 브라인드, 그 다음에 뭐 벌집형도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이거 뭐 첫 번째 화면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벌집형도 난 느낌이 좋더라고요.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바로 보여줄 건 뭐냐 그러면 종이접기에다가 효과는 왼쪽으로 소리는 요술봉 소리가 나도록 할 겁니다. 이런 효과 이거 어떻게 주지? 어떻게 주기냐? 종이접기니까 여기 종이접기 선택하고요. 그럼 적용이 된 거죠? 좀 가려졌는데 여기에 보면 효과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고 소리는 여기에서 소리는 요술봉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로 된 음악도 있고요. 영어로 된 음악 파일도 있거든요. 그냥 보고서 있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음원 파일을 여기다 추가할 필요 없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파일들이거든요. 저작권 문제 신경 쓰지 않고 막 사용해도 되는 그런 효과음 파일들입니다. 뭐 필요하면 녹음해서 따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전환, 종이접기, 효과는 왼쪽으로, 소리는 요술봉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안 되네. 아까 적용됐나 본데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내 거 계속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실선문의 전환이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실선문의 전환. 너무 빠르죠? 이 변경되는 속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너무 아까 짧게 1초로 해놨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예, 화면 전환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클릭할 때라고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 시간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도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약 5초 후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 전환 효과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또 여기서 갈 때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를 이거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도 이 화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뀔 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되죠. 또 여기 보면 슬라이드 적용된 시간도 나오죠. 예, 자동으로 동영상 만들 때는 기본으로 5초가 적용이 됩니다. 5초 동안 아무런 조작이 없을 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5초는 아마 설정하고 모두 적용을 해서 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자료 갖다 썼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자동 설정으로 5초로 해놓으면 계속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멈추고 싶다 이럴 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 쇼 실행하면 이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때 쓰냐 그러면 막 전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갖고 동영상이나 전문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못했거든.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다음 시간으로 이걸 설정하고서 그리고 모두 적용을 해요. 그다음 슬라이드 쇼를 딱 실행시키게 되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화면이 착착 바뀌면서 나옵니다. 마치 영화 보듯이. 물론 슬라이드니까 움직임은 적겠죠. 물론 거기 타이밍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다 마치 하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서 그냥 플레이 해놓고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동영상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했다 플레이 시켜도 되는데 그냥 지금 동영상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쇼하고 다시 녹음시키고 녹음된 걸 mp3로 전환하고 물론 전환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PPTX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프레젠테이션 쇼를 누르게 되면 바로 플레이가 되고 효과뿐만 아니라 소리도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여기에 이게 자동으로 쇼가 설정이 돼 있을 때 멈추는 거죠. ES 키 누를 때 계속 실행한다. 누를 때까지. 그리고 뭐 녹음된 설명인데 설명을 보지 안 하겠다. 애니메이션 효과 없이 보겠다. 이런 사항들도 프리젠테이션 쇼를 할 때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낙서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요 펜색 쓴 겁니다. 펜색 이거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또 형광펜은 따로 지정을 합니다. 원래 이 안에서는 없고요. 레이저 포인터는 가끔 내가 동영상 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후레쉬가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런 효과를 줄 때 그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환경이 나오고요. 슬라이드 쇼 어딨냐?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이거 클릭하거나 처음부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요 시간이 적용돼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동으로 할 걸 고려하면 여기 다음 시간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만약 이걸 꺼놓게 되면 매번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마우스를 클릭해줘야 된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서서 발표할 게 아니라면 그냥 플레이 해놓고서 난 딴짓 할 거면 아까 얘기했죠. 전시장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어떤 데모를 보일 때 그냥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해소할 수 있도록 즉 이게 마치 동영상 같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꺼버리고 시간만 설정해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실행 눌러 놓으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요거 체크돼 있어야 되죠. ES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 이거 체크 안 해놓으면 한 번 플레이하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걸 꺼놓으면은 ES키 누르기 전까지 계속 재방송이 됩니다. 리플레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알고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때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봅시다. 그러면 다음엔 또 무슨 기능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지금 파워포인트의 화면 전환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기능은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보여지는 동적 효과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효과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화면이 전환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설정해서 그냥 계속 플레이가 될 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알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변환과는 좀 틀린 겁니다. 이건 한 슬라이드 안에서만 나옵니다. 샘플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거든요. 나타내기, 강조하기, 이동 경로, 끝내기.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아까 비슷하네. 아까 변환에서도 나타나기 그리고 사라지기 있었고요. 강조하기 이런 거 있었었죠. 강조하기 없었네. 이동 경로 없었네. 왜? 슬라이드는 강조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변화는 나타나게 하고 없었네. 그쵸. 맞아. 내가 오버했어요. 변환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화면 바뀌기만 하는 거죠. 이건 애니메이션 효과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니까 나타나기, 강조하기, 이동 경로, 끝내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나타내기 할 때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객체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조는 이미 나타난 다음에 그 객체가 나타나는
표현이 된 다음에 뭐 컸다 작았다 회전하거나 흐려지거나 깜빡이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 경로는 그림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객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객체가 이렇게 동글동글 움직입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면 객체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사라지기는 이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객체 중에 글씨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걸 슬라이드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설명할 때는 한 번에 다 나온 것보다 하나씩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내 설명에 따라서 그게 흔들리거나 아니 진하게 나서 강조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변했다 추이를 나타낼 때는 그 그림이 이동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런 효과가 시작하는 시점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아니면 이전 효과 다음 또는 이전 효과와 함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면 어떤 효과가 순서대로 쭉 나열돼 있어 갖고 흔들어봐, 그리고 튕겨봐, 돌아봐 이런 걸 단계별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류의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만들어 놨네요. 다음 거 봅시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그림을 해도 되고요. 내가 강의 자료를 오픈하니까 강의 사이버 강의실에서 강의 자료 뭐 참고로 받아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샘플을 제시했거든요. 이 그림은 별도의 그림들입니다. 별도의 배경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그림을 집어넣고 마우스로 대상하는 그림이나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거는 전환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애니메이션 메뉴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 템플릿 눌러주면 확장시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적용하고 싶은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얘는 적용이 돼요. 또 얘 선택하고 또 클릭하면 됩니다. 또 얘 선택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얘 선택하고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 객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효과가 모두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워낙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나타나기라고 되어 있고 강조하기, 끝내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보면 이동 경로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못한 사항들은 추가 나타나기 효과, 추가 강조하기 효과, 추가 끝내주기 효과로 해서 더 많은 효과들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나 다 안 써봤어요. 시간 많을 때 한 번씩 누르면서 효과를 보긴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객체 옆에 이렇게 태그가 붙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별도의 창이 나와서 애니메이션 창이 나옵니다. 여기 1번, 2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는 소리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 숫자가 없이 1하고 0하고 쫙 번호가 없다 그러면 전체가 통짜로 하나같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하는 것 같아도 이 속에서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 반복 횟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효과는 요만큼에서 뭐 0초에서 1초까지, 두 번째 효과는 0초에서 1초에서 3초까지, 또 여기에 이렇게 요거는 2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되면은 2초에서 3초까지는 어떤 효과가 두 개가 중복돼서 오버랩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테이블이 나와서 여러분이 효과를 주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오,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씩 내가 보여줄 건데 이 기능을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꼭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설정된 사항을 보고자 한다면 애니메이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이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할 때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창을 눌러서 꼭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환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환에는 오른쪽 창이 나오질 않고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오른쪽에 창이 나와서 내가 무슨 값을 설정했는지 시간은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효과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타이밍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값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여기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세한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추가하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효과를 클릭을 해줍니다. 예? 그때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놔야지 이 창이 나와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효과를 설정할 때마다 순서대로 1번 그림에 대해서 어떤 효과, 2번 그림에 대해서 어떤 효과, 3번 그림에서 어떤 효과, 4번 그림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타임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타임 테이블이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4개의 효과가 동시에 진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1번과 2번이 이거 합쳐져 있죠. 이건 이제 이거 이전 효과와 함께인지 아니면 클릭할 때인지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같은 동작이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효과가 진행이 된 후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진행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 효과 다음을 설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숫자가 묶였다는 소리는 이전 효과와 함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타임표에서 요만큼 시차가 발생되는 건 여기 재생 시간 말고 지연 시간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연 시간은 이전 효과와 함께로 되어 있을 경우 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요 딜레이를 만큼 주면 똑같이 있어도 걔가 조금 늦게 동작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봐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진짜예요.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거든요. 처음에 좀 짜증이 나는데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재미 붙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할 효과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예, 왼쪽에 나오죠? 이게 올라오기 효과입니다. 올라오기 효과. 예, 이제 뭐 보이죠? 빨간 거. 이게 레이저 포인터예요. 이거는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지금 세 번씩 반복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반복 횟수 3. 그래서 똑같은 게 세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속도는 빠르게가 아니라 보통 또는 빠르게로 해놨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니고요. 여기 닦아내리는 기능.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나오는구나. 회전이. 맞죠. 내가 예제들 할 때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바운스. 튕기죠.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렇게 나오는 걸 바운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도용 효과 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칠해지는 거, 안에서부터 칠해지는 거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효과는 효과가 적용되고 나타나는 방향, 시간 또는 반복 횟수 등을 사용자가 다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올라오기 기능, 축소 여기서는 축소는 안 됐죠. 확대만 됐죠. 예. 애니메이션 효과로 들어가서 축소 기능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축소를 한다는 소리는 작아지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소리죠. 바꿔 얘기하면 애니메이션은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반복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축소만 쓰면은 사라지기 기능이 돼버린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기능도 나타날 땐 날아오기가 되고요. 사라질 땐 날아가기가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는 위에서 쓸어내린다는 의미로 닦아내기가 돼 있었죠. 회전은 아까 봤죠. 이 그림 자체가 2차원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강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죠. 바운스는 화면을 가로지르고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기능은 별건 아니었죠. 이게 단색으로 돼 있어서 그 효과가 좀 덜한 거고요. 좀 복잡한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부터 점점 그림이 나오는 게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나타나기 기능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타나기 기능 내에도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적용해서 했는지 모르겠네. 쓸 줄 아는지. 요번은 애니메이션 추가인데 주로 강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아까는 나타나기, 뭐 날아오기, 올라오기, 날아오기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닦아내리기, 또 회전하기, 바운스 이런 거 했죠. 확대 축소 그거 말고도 많고요. 이걸 이외에도 여기 보면
추가 나타나기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강조하는 기능 보려고 합니다. 강조는 펄스가 뭐죠? 심장이 벌떡 바운스랑 비슷하죠. 그림이 둥둥 둥둥 이렇게 띄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흔들기는 좌우로 삐딱삐딱 흔들어주는 거 얘기하고요. 회전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까도 회전 있었는데 나타나기에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있는 상태에서 강조가 된다는 거고요. 나타나기는 없는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강조하기는 있는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있는 걸 강조할 때냐, 없는 상태에 나타나게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효과 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전 효과 함께 할 건지, 다음에 할 건지에 따라서 요 그림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전 효과와 함께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죠. 다르게 할 때는 옆으로 밀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뒤로 밀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설정하고서 여기 보면 선택 항목 재생 누르면 하나씩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정한 거 한 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타이머의 막대 그래프가 쭉 진행되면서 시간의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기의 강조 기능 사용법 설명한 거고요. 결과도 한번 확인해야겠죠. 네, 우리 애니메이션 추가하기에서 강조 기능 설정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강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